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브레인셋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4 통합적 추론력, 셜록 홈즈처럼 심리와 동기를 추론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추론 능력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추리 소설 작가 에가사 크리스트하고 코난 도일이 쓴 그 소설 속의 명탐정 셜록 홈즈입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가끔 우리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그 셜록 홈즈 시리즈 영화를 좋아하는 팬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은 복잡한 추리 소설을 읽어가면서 어떤 사람의 심리와 동기를 읽고 추론해서 범인을 잘 지목하는데, 자, 어느 연령대가 가장 뛰어날까요? 자, 20대, 40대, 60대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연령대가 가장 추론 능력이 뛰어날지는 제 글을,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다 들으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두뇌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통 두뇌 전성기 그러면 가장 치열하게 공부하는 10대나 20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두뇌 전성기는 모두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특히 요즘 뇌과학자들은요, 두뇌 전성기가 20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20대가 아니라 중년의 뇌가 더욱 완성되어 가고 스마트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전성기는 대부분 20대인데 두뇌는 더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냥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두뇌는 한계가 없고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는 거죠. 향상시킬 수 있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신경 가소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신경 가소성.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뇌세포는 손상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지속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어요. 이제까지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환경이나 자극에 대해서 유연하고 쉽게 변할 수 있으며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뇌 속의 신경세포, 보통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세포가 신경 경로를 새롭게 확장해서 새로 생성하고 새로 네트워크를 촘촘히 이어간다는 거죠. 그런 잠재적 능력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 그러니까 신경 내부에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확장되어서 우리 두뇌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학자들은요, 이 건강한 사람은 물론 뇌진탕이라든지 뇌졸중처럼 이렇게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앓는 환자, 그다음에 자폐증이라든지 주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진단을 받은 어린이 등 이런 모든 대상자들이 뇌 손상을 받은 이후에 그냥 방치하지 않고 충분한 뇌 훈련이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갔던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사례들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미국의 CEO였어요. 에렌이란 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나이가, 5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뤄낸 CEO인데, 81세에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뇌방구의 언어 중추가 손상이 되어서 실어증이 생겼고요. 또 이 에렌은 워낙 고령인데다가 뇌졸중으로 인해서 인지기능도 저하되고, 또 언어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나니까 두뇌 활력도 떨어지고 또 본인 스스로 매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의 정보 통합 능력과 의미 이해 능력을 평가를 해봤더니요. 비록 언어 장애로 전달되는 데는 언어라고 언어 장애에는 문제가 있지만 복잡한 정보에서 추론 능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보통 고령에 뇌졸중이 오면 그 고령자들의 뇌는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2개월간의 뇌 훈련 끝에 다시 시간제로 일에 복귀를 해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한 5년 뒤, 그러니까 86세 5년 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해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례를 봐서 고령자의 뇌 손상도 뇌의 신경 가소성의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두엽의 기능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전두엽은 그 창의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고등인지 명령 중추입니다. 추론과 추상적 사고, 새로운 문제 해결, 정신적 자원을 유연하게 배치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기능, 그다음에 심오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능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즉 이렇게 고차원적인 계획과 의사결정이라든지 판단, 기타 집행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기억력과 순발력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두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과거의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얼마나 많이 축적하였는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 결정적 지능, 결정지능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지식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학습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응시켜서 복잡한 정신적 능력을 유동지능이라고 합니다. 즉 유동지능은 낯설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우는 능력에서 절실히 드러나는데요. 이 유동진흙은 전전두엽의 피질, 전전두엽의 피질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특히 유동진흙은 우리 몸에서 그 최고의 CEO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핵심 기능으로는요, 억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중력을 정화되는 걸 방지한다든지 전환, 여러 업무를 오가면서 처리하는 기능, 그다음에 작동 기억, 예를 들면 정보의 적극적인 유지와 처리, 유연성, 그러니까 오래된 지식을 바꾸고 업데이트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추론, 계획, 추상화 이런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제를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이가 여러분 나이가 뭐 30대든 50대든 심지어 80대라 하더라도 뇌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최고의 방법은요. 계속 유동지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유동지능. 그 방법은요, 새로운 상황과 환경과 개념과 문제를 마주칠 때마다 이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지능을 활용하면 인생에 걸쳐서 우리가 새로운 뭐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불확실한 미래에 당신의 생각을 유연하게 적응해서 새롭게 통합하고 조화시켜 줍니다. 특히 미래 사회는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두엽의 기능 중에서 통합적 추론을 능력을 위한 뇌 훈련법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론 능력이라고 하면 데이터에서 그 환경을 재구축하거나 축적된 자료,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단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고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통합적 추론 능력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새로운 정보를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어느 수준인가요? 또한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나요? 또한 정보의 의미를 통합해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믿기 어렵겠지만요. 우리가 20대의 인지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그게 보편적인 인식을 뒤집고 이 통합적 추론 능력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셜록 홈즈의 범인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나이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통합적 추론력이라는 거는 인지 능력에서 5, 60대 연령층이 20, 30대를 능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20, 30대는 보통 정보 검색력은 뛰어나고 순발력과 기억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들의 독서량은 5, 60대보다 약 60%나 적고 또한 통합적 사고에 필요한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20, 30대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또 경험이 부족하다면 간접 경험인 다양한 책을 좀 읽어야 되겠죠. 자, 통합적 추론력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비범한 아이디어를 낼 때, 아주 독창적이고 비범한 아이디어를 낼 때,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찾아낼 때,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고 수정할 때, 또한 어떤 지시를 거부하거나 수용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추론 능력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합적 사고를 추론하는 훈련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때 이게 통합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요. 예를 들면 전달받은 정보에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서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인다든지 수용한 아이디어를 나의 경험과 적절히 통합한다든지 남들이 생각해내기 어려운 참신한 해석을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오랜 개념과 새로운 개념을 결합시켜 본다든지 자 여기서 그럼 연습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최근에 보았던 영화나 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을 하나 한번 적어보세요. 제목을 적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영화나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3개 한번 적어보세요. 핵심적인 메시지를 3개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가 있거나 영향을 주었는가? 그렇다면 그 영향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요. 직접 아웃풋으로 적어보세요.
자, 우리가 영화나 책을 읽고 단순히 줄거리를 말하지 마시고 통합적으로 추론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책이나 영화를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당신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작가의 메시지라든지 심리 상태, 성별, 나이, 성격, 직업 등을 추론할 수도 있고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책이나 영화를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두뇌 속에서 통합적 추론 과정을 거칠 때 이게 심화되고 나의 두뇌가 자극되어서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미를 통합하고 추론하는 과정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전두엽의 기능이 증진되는 과정입니다. 이 통합적 추론은요, 다른 집단에게나 청중에게 영감을 주는 핵심 메시지를 찾고, 그다음에 복잡한 자료를 요약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서평이나 영화평을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통합적 추론력을 강화해서 전두엽의 기능을 높이는 방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동적인 줌의 브레인 파워를 활용하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방대한 자료를 활용해서 이게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자료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자료 수집을 할 때 첫 번째는 먼저 가까이 보기, 즉 카메라의 줌인 기능처럼 가까이 세세한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나무만 보다 보면 숲을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세세한 정보를 수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줌 아웃, 멀리서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카메라 줌 아웃처럼 전체적인 메시지를 파악하려면 폭넓은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보는 이 통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랬으면 자, 우리가 그 다음에는요, 이제 깊고도 넓게 보는 거죠. 세 번째는 깊고 넓게 보기. 그래서 주어진 문제와 그 문제와 관계없어 보이는 분야까지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이 심오한 수준의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산적인 회의나 모임을 할 때 의견을 통합한다든지 연설문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작성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차원적 사격으로 전두엽의 네트워크를 재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추상적인 의미를 통합하고 새롭게 구성을 하고 습관적인 사고와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신이 언제 가장 피상적인 사고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전달하는지를 파악해 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독창적인 사고로 새로운 개념을 탐구하고 기존의 사고 방식을 수정하거나 변형하거나 확장해서 창의적으로 업무 처리의 절차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업무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아는 것 힘이라고 우리의 계속적인 경험과 결합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지식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남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두엽의 기능, 통합적 추론 능력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 기능 중에 통합적 추론 능력은 새로운 개념을 탐구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수정하고 확장해서 창의적으로 일상에 적용을 해봅니다. 또한 경험과 결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다면 간접 경험을 늘리기 위한 독서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신의 추론하는 연습을 위해서 독서나 아니면 영화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낯설고 불확실한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아마 우리 통합적 추론 능력이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